예, 한 주간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너죠.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베스트 애널로 선정되신 메리츠증권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자동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시장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듯 싶습니다. 오늘 완성차 3인방 분위기 다 좋고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도 있어서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들려온 반가운 소식, 현대차가 전 세계 전기차 브랜드 순위에서 처음으로 탑5 안에 들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의 기준이죠. 일단 독일의 유수 자동차 기업도 제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더 점유율을 확보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남게 되는데, 지금 국내 완성차 업계는 어느 정도쯤 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말씀 주셨던 점유율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면 탑5 안에 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거센 그 친환경차 중에서도 배터리 EV만을 놓고 봤을 때는 3년 전에 이제 13등, 2년 전에 8등, 그리고 작년에 5등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4등, 그리고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경쟁 업체들이 생산 차질 영향이 있긴 했겠지만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LG 화학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현대차의 예. 배터리.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 이제 전기차. 저희가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드 제외하고. 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이제 3, 4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기아차 그 양사의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 호조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이런 근거는 이제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주행거리. 공식 주행거리로 봤을 때는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온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상온 대비 저온에서의 주행거리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순수 전기차의 지표가 코어 이피션시라고 있는데요. 동일 무게의 차를 동일 주행거리를 달릴 때 필요한 킬로와트 수가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작년에 현대기아차의 코나와 니로가 거의 대부분의 저널에서 올해의 전기차 수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저희가 곧 이어서 내년에는 현대기아차 합산 6종의 순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들 전기차들이 지금 이제 좋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펙보다 더 우위의 스펙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장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위가 압도적으로 테슬라죠. 네, 맞습니다. 격차가 얼마나 나나요? 테슬라와 현대차. 이제 테슬라 같은 기술이나 뭐 예. 사실은 테슬라는 이제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든다곤 하고 있지만 테슬라와 같은 성격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주변에 요즘 테슬라가 참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 1년 전과도 사뭇 또 다르죠. 근데 이제 테슬라를 사는 소비자들의 성격을 보면 나는 테슬라를 사고 싶은 거지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산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다른 성격이죠. 전기차 시장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은 그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완성차들이 내연기관에 배터리를 넣어서 개조해서 만드는 그 내연기관과 그 전기차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로 돌아가는 자동차였을 뿐인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월 이후부터 고도화된 자체 개발 칩을 안에 넣고 그 칩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로 하여금 운전하지 않는 재미라는 성격까지 같이 머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 전기차였다면 지금의 테슬라 같은 차는 그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차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매력으로 굉장히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당연히 이제 다른 차원의 수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존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차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 같고요. 저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제 폭스바겐, 현대차 두 브랜드가 이 테슬라와 같은
이른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되고 이를 예. 통해 컴퓨터를 고도화하고 그를 통해 자율주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구현시킬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돌리기 위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발현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 전기차의 성격 전환기에서 그런 전기차를 구현해낼 수 있는 브랜드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수없이 많은 OEM 자동차 회사 중에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배터리 EV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폭스바겐과 현대차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자동차 업종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짚어준 내용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평가받고 있는 게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IT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절대적인 지금 비교 선상에 놓고 현대차를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후발주자로서 어느 정도의 지금의 완성차 업계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 붙을 수 있을지 여력에 대해서 평가를 그래도 좀 후하게 주셨네요. 예. 폭스바겐과 함께 현대차를 좀 주목하셨는데 특히 국내에는 주목이 되는 게 국내 배터리 3사와 어느 정도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SDI 같은 회사들은 네, 이제 굉장히 비교 우위의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주로 LG화학, 그리고 기아차는 SK이노베이션과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서 전기차를 생산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그 3사의 수장들과의 미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JV를 맺는다든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시너지가 확실히 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미래차 시장에서 앞으로의 한국의 완성차 업계와 이런 배터리 3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사실은 뭐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였죠. 전기차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은 추정 기관들에서 이만큼 커질 거예요, 저만큼 커질 거예요라고 강한 전망들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런 강한 전망들에 부합하지 못했던 게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였던 것 같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예. 소비자 주도와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송수단으로서 내가 A에서 B로 이동하기 위해 차가 필요해가 아니라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로 따진다면 몇 대 팔려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몇 시간을 타고 몇 킬로를 달리고 몇 명이 타고 각각의 사람들이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수요자 중심의 이제 산업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지난 10년과 다른 앞으로의 10년의 전기차 시장 전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런 그 플랫폼으로서의 배터리 EV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선도 업체들과 그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 수요 성장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배터리 EV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몇 안 되는 OEM들을 이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차, 그리고 22년 정도의 GM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MW나 다임러, 그리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25년 이후에나 그런 준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전기차를 갖고 이제 출시할 현대기아차, 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제 시장,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장하고 매출 증대도 꾀할 수 있는 이제 저희 국내 배터리 3사가 동반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는 여기까지 좀 네. 내려주셨고 아마도 투자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잠시 뒤에 그 내용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 놓고 보면 물론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위기이자 또 변곡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대우버스는 지금 생산 중단이 됐고 쌍용차도 적자에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대주주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르노 삼성차도 닛산의 위탁 생산 계약 종료되면서 생산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 살아남기 위해선 제조업체로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만한 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저희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3사 쌍용차나 르노삼성이나 GM 대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원할 만한 스펙의 자동차를 이제 다양하게 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 적자 지속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현금 흐름의 이제 유입조차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3사가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자동차 산업을 돌이켜 보면 결국은 이제 합종 연행의 궤적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태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그 업체별로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바라보니까요. 지금 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쌍용차에 대해서 네. 투자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명백했죠. 대주주가 굉장히 큰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속 가능성,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3자 매각에 대한 진행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낮아진 기업 가치 상황에서 작은 변수에 의해서 스윙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단기적 움직임보다는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일 것 같고 투자자분들께서 쌍용차를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실 때는 쌍용차의 그 현재의 현금 흐름 상황에서 새로운 차를 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차를 출시했을 때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로 보면은 신차 한 종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이제 레노베이션이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그 자금 유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매각 주관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이지만 그런 매각 주관사가 진행이 되고 그만한 투자 집행이 됐을 때 주가는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야겠네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네. 근데 그러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저탄소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결국에는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과연 미래차를 위해서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자금 여력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남습니다. 쌍용차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동차 업계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가 있는 섹터인지 네. 그리고 타픽까지 말씀 주신다면요. 이제 결국 상반기를 보는 것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1월 달 현대기아차 국내 자동차 업종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국내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2월 달 코비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주가에 반영되기 전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의 20년과 21년에 대한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 이익 추정치 값은 1년 동안 계속 우상향해 왔거든요. 예. 그렇게 우상향해 왔던 과정에서 결국은 코비드가 터졌고 코비드로 인해서 각국의 정부가 경제 락다운을 걸면서 이 회사들은 이제 신차 효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익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도돌림표를 봐야 했던 것이 지난 석 달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연초 그리고 작년에 봤던 것처럼 눈높이를 올려갈 수 있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숫자들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지표들은 애플이 공개하고 있는 그 모빌리티 트렌드
애플의 사용자들이 차를 얼마나 이용해서 이동하는지, 도보를 통해서 얼마나 이동하는지 인덱스화돼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 미국이나 기타 시장에서 이번 달 6월 달의 판매 실적이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이어서 먼손먼소 회복세가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하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전에도 그랬고 코비드 국면에도 그랬고 현대기아차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22개월 연속 점유율 상승을 기록 중인 상황이고요. 그런 점유율 상승의 근저에는 이제 성공적인 신차 효과가 있었고 소비자들의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이 늘릴 수 있었고 더불어서 재고가 낮게 유지되다 보니 지난달 이제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재고가 많아 할인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 규모를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반기에 점유율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이익 개선이 도드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업 가치도 동행할 것 같습니다. 예. 현대기아차를 계속 말씀 주시네요. 현대모비스까지 이제 현대차 3인방의 주목도가 지금 시장에서 많으니까 네. 이 중에서 탑픽은 뭐라고 볼까요? 저는 현대차를 선호하고 있고요. 예. 지금의 상황이 2009년과 흡사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한 수요 그 악화가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고 2009년에 그랬듯이 신차 효과가 성공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2009년에 출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제네시스 GV70이나 80 같은 볼륨 모델들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과거 2009년에 그랬듯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눈높이가 낮아졌던 시장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며 기업 가치도 부양시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자동차 산업 회복 기대치를 높게 보시네요. 예, 탑픽은 현대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